굉장히 오랜만이죠. 이 여름방학 때 보니까 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내신이 아니니까 방학 때는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남짓 동안 칩거에 들어가서 이 오토QM 업그레이드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연구하고 새로 만들어진 기능들 오늘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주시면 2학기 때 이 오토QM 사용하실 때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고 또 더더욱 뛰어난 퀄리티로 문제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제가 이번 그 여름방학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부분이 이 퀄리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근데 이 퀄리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서 여기서 딱히 뭐가 티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뭐 보여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직접 써 보시면 거기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주 초반에 올해 초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저 오토QM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그 교재들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나서 전년도 교재를 혹은 그 이전 연도 교재를 다시 한번 꺼내봤을 때 내가 만들었지만 이 교재가 참 쓰레기처럼 보여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교재를 업그레이드 해봤다.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토QM을 만들고 또 이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현상을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1년간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을 해왔지만요. 이번에 이제 프롬프트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존 프롬프트를 다시 이제 뜯어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존 오토QM 버전에 들어있었던 나의 그 출제 프롬프트가 좀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뿐만이 아니라 출제와 검토의 모든 과정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출제를 해보시면 이제 오늘 자정에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이 발표 끝나고 나서 오늘 자정부터 새로 다운로드 받아서 1.6.0 버전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제작을 이제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혹은 뭐 어휘 3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가끔 이제 문제가 에러 나오는 경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그 다시 한번 출제를 누르면 그 에러 나온 것들을 자동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내는 기능도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거 발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수백 문제를 또 돌려봤는데요. 이제 에러가 정말 거의 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컴퓨터 가는 거다 보니까 에러는 정말 나오지 않고요. 단순히 그 에러만이 아니라 문제 퀄리티에서의 그 문제의 에러, 다시 말해 뭐 추론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뭐 문제가 복수 정답이 가끔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였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꿨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제 내부 기밀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내고 나서 또 이제 문제가 좀 애매할까봐 제가 검토 기능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 검토 기능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좀 퀄리티를 이제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검토를 또 무료로 또 한시로 제가 제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신버전에서는 그 검토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검토를 거의 사실상 완벽하게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기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검토를 세 가지 인공지능을 제가 다 사용합니다. 세 가지 인공지능이 문제를 물론 만드는 그 프롬프트에서도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 ABC 인공지능이 검토를 다 하고요. 그 세 인공지능이 전부 다 합격을 시켜줘야 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세 인공지능이 다 잡지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인공지능이 다 문제를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건 이제 인간이 풀어도 오류를 잡기 어려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많이 보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을요. 그리고 지금 전 유형에 다 도입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어휘 1단계 이런 건 사실 이제 검토는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출제되어 있는 모든 유형들의 그런 검토가 다 들어가서 정말 완벽에 가깝게 정말 오류를 정말 많이 줄여서 아주 훌륭한 퀄리티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런 과정은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딱히 티가 나지는 않지만 제가 이번 그 방학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부분이 이제 그 퀄리티 업그레이드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프로그램 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 출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문제 출제를 들어가 보면요. 처음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하나가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출제 문제 유형 선택 딱 들어가 보면요.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달라 보이시나요? 요게 사실 이게 없어서 사실 없을 땐 몰랐는데 이거 만들고 나니까 없는 게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기존 다른 분들께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었거든요. 좀 복잡해서 제가 못 만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자, 뭐냐면 자, 기존에는 여기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문제 그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 제작에도 혹은 자료 제작에도 여기에 출제할 지문 번호 입력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기존까지는 대기열의 지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대기열 지문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문제를 뭐 하나만 좀 추가해서 이것만 가지고 특정 거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하는 게 번거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경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대기열에 있는 지문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기서 원하는 것만 선택한 다음에 문제 유형 눌러서 진행하시면 그 해당 지문만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열에 있는 것들을 뭐 지웠다가 또 추가했다가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고요. 대기열에다가는 한 학기 동안에 쓰실 지문들 다 넣어놓고 그 중에 출제를 만약에 특정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특정 지문만 골라서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부분에서 보면요. 자, 문제 유형에서 추가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요. 자, 뭐가 추가가 됐냐면요. 여기에 내용 일치 다음에 밑줄 의미란 게 있죠. 밑줄 의미. 요거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어법 2단계. 요 2가지가 지금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문제 유형들의 추가는 이제 이번 2학기, 이제 이 2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왜냐면 지금까지는 좀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문제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집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들도 조금 더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밑줄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밑줄 의미 들어가 보면요. 원래 이게 초기 샘플이 있었던 거거든요. 가장 초창기 버전 때 제가 샘플 파일 제공해드리면서 이런 문제도 있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아직 그 탑재를 못했다라고까지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분들께서 이제 그거를 보신 분들이 요 밑줄 힘이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요거 드디어 제가 이제 그 출제 퀄리티를 꽤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요것도 이제 오류가 거의 없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완성시켜서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수능에서의 그 함축 의미 추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도 물론 이제 조만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 내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일치하고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 일치하고 난이도가 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특정 부분, 이 A 부분으로 특정 어구를 묶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A, B, C, D, E에 대해서 그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물론 여기에 괄호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편집해 보시면 거의 밑줄로 바꿔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뭐 내용 일치랑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 중에서 뭐 비유가 사용되었다던가 문맥상에 좀 이해가 필요하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패러프레이즈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단순한 내용 일치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물어볼 수 있는 유형 이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 일치하고 추론하고 그 중간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난이도상으로 중간 정도 위치하는 그런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문이 있을 때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총 4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내용일치 한국어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내용일치, 물론 내용일치도 이제 노말하고 하드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줄 의미, 그
그 다음에 추론 혹은 뭐 추론 불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특정 지문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밑줄 의미 설명 한 가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된 유형이 이제 어법 2단계입니다. 자, 어법 2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법 1단계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이제 기본 검토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거보단 오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 뭐 양쪽이 다 답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매크로 사용하는 거 요거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매 유형마다 제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모든 유형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 헷갈리실까봐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법 1단계는 매크로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만약에 요 문제가 이 괄호가 둘 다 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커서를 그냥 아무데나 여기 중간에 아무데나 놓고 F3 눌러주시면 이거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알죠? 이런 거 이용하시면 이제 금방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확실히 기존보다 나아졌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경우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2단계는 뭐냐? 자, 이제 밑줄형입니다. 자, 이 밑줄형을 노말과 하드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자, 노말 버전은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오지선다고요. 하드 버전이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괄호는 당연히 밑줄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5개 중에서 하나, 요게 틀린 부분이고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정답이랑 해설은 어떻게 바꿔야 올바른 것인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하드 버전 가보면요. 한 10개 내외로 보통 7개에서 10개 사이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 중에 모두 고르시오로 해서 모두 고르시오는 당연히 답이 1개 이상입니다. 1개 초과입니다. 2개 이상부터 2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답이 나오게 되고요. 특정 답이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고칠 수 있는 are is로 뭐 being을 is로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자, 물론 이 어법은 아직까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문법 실력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법은 당연히 검토를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만,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검토하실 경우에는 이 유형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이제 맞는 경우라면 여기다가 비워두시면 되고 틀린 경우만 이제 여기다가 정답 번호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이거 복사에다가 쓴 다음에 해설에다가 요 꺽쇠 있죠, 꺽쇠 닫기 요걸 가지고 뭐로 바꾸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사실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에 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형식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법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어법 문제가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2가지 버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또 1가지 추가된 거 있습니다. 요거 정말 저도 이걸 제공해 드리면서 아주 뿌듯한데요. 요거 아마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번 2학기 때 뭐냐면요. 자료 제작에 들어가서 여기에 추가된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뭐가 보이죠? 제일 마지막에 음성 파일 있죠. 음성 파일. 자, 요게 뭐냐? 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지문들을 전부 다 음성 파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옵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무려 음성 버전 그 샘플이 6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 제 소리를 끄고 한 개씩 제가 재생해 보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This simple fact has been observed by humans for thousands of years. 자, 요거 사람이 읽은 거 아닙니다. 인공지능 음성입니다. 자, 이번엔 이거 가장 기본 여성 버전이었고요. 남성 버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n the heart of the city, there is a large park where people go to relax and enjoy nature. The park has a beautiful pond with ducks and swans. In the heart of the city, 퀄리티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영국식 발음도 있습니다. 잠깐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The library is a quiet and peaceful place where people go to read, study, and learn. The shelves 그 다음에 남성 저음 버전도 있고요. The train chugged along the tracks, carrying passengers to their destination. 그 다음에 여성 In the 2번 kitchen, the aroma of freshly baked bread filled the 조금 다른 The 여성 beach was a popular spot on a hot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 출제 시작해서 이거는 기존 이 프로그램 상이 아니라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폴더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폴더 하나 이제 지정해서 출제를 해보면요.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where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The provision of timely, 어때요? 이거 이제 쓸만하죠? 이거 방금 우리가 영국 버전이었던가요?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performance is an asset that some competitio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명이 지문 번호로 들어갑니다. 요거를 그대로 파일명으로 해서 대기열에 있던 것 중에서 아까 만들 때
여기에 지문 번호 있죠. 요거대로 쭉 다 전부 다 그 폴더 안에다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뭐 지문 암기할 때 음성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동화가 되어 있다. 요거 아마 2학기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 때 한 번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제하고 자료하고 실전 한 번에 이제 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출제 눌러주시면 한 번에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문 번호들 여기 있는 거 이거 하고요. 여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문까지는 문제로 만들고 어디까지는 자료로 만들고 이거 별개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이 요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 여기 지문이 이 문제 출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껐다가 키면 대기열을 무조건 자동으로 전부 다 불러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저장했더니 저도 문제 만들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좀 수정했다가 껐다가 켰을 때 이게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자꾸 저 헷갈려서 이 문제 여기 지문 번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열 가져오기를 다 가져오게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만들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게 지운 다음에 거기다가 원하는 것만 남겨서 문제를 출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랑 자료 제작과 실전 모의고사가 요 문제들 전부 다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입력해 놓고 체크 다 추가한 다음에 출제 누르면 문제, 자료, 실전, 모의고사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진다. 클릭 한 방으로 다 된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추가된 신기능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출제 중에서 이제 문제 유형의 밑줄 의미, 또 어법 2단계 노말과 하드, 자료 제작의 음성 파일,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건 아니지만 기존 거에 조금 이제 개선된 유형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어휘 부분에서 어휘 1단계의 노말과 하드 있잖아요. 이게 사실 기존에 이제 하드 부분을 어휘를 조금 더 어렵게 하게는 했는데 정답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 반이어를 이제 좀 어렵게 해봤자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노말과 하드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단어 개수를 좀 문제 수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말보다 하드가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아요. 어휘 2단계도 마찬가지로 하드가 조금 더 문제 수가 단어 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어휘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수까지 조금 더 늘렸다. 이게 이제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이고요. 어휘 3단계의 경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휘 3단계가 그 어법과 마찬가지인데요. 어휘 3단계 노말 버전은 오지선다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하나 고르는 거. 자, 그런데 여기 하드 버전이 대박입니다. 하드 버전은 아까 어법 2단계의 그 하드랑 마찬가지로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그래서 한 7개에서 10개 내외로 선정한 다음에요. 그 중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로 해서 2개 이상, 최대한 5개 정도까지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원 단어가 뭐였는지 나오고, 그 다음 각각에 대한 설명까지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존 3단계도 마찬가지로 이거 나머진 전부 다 동의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반이어로 바뀌는 것들이 정답이고 나머지가 본문하고 똑같으면 너무 쉬워지니까 나머진 전부 다 동의어로 바뀌는데 여기 바뀌는 그 동의어는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이어 틀린 거 여기 써 있고요. 가끔 이제 뭔가 동의어 바꿀 게 없는 경우는 여기 부분에 이제 원래 단어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거다, 바뀐 게 아니다, 이런 경우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원문 단어 그대로 이렇게. 그건 오류가 아니라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의어가 좀 애매해서 원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놓고 밑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방금 질문 하나 올라온 거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줄음이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수능의 함축음이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건 제가 조만간 추가할 겁니다. 지금 내신이 급하다 보니까 내신 위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수능의 함축 그 함의 추로는 줄 하나, 이제 어구 하나만 넣고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밑줄음이 같은 경우는 밑줄을 5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5군데를 물어보고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다음에 틀린 거 고르는 식으로. 근데 이제 수능 함축음이 말 그대로 그냥 내용을 치시기 아니라 좀 말 그대로 함축 의미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지금 좀 조만간 탑재될 예정이고요. 요건 이제 내신 용도로 일단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휘에서의 그 노말과 어휘 3단계 노말과 하드가 달라진다, 모두 고르시오가 추가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요것도 아마 좋아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해설지를 전부 다 한글화 시켰습니다. 해설 지금까지 이 해설이 다 영어로 나와서 이거 읽어보는 것도 다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유형마다 해설 전부 다 한국어로 나옵니다. 기존까지 이제 이걸 한국어로 했을 경우에 약간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져서 한국어를 뺐었는데 지금은 다 한국어로 나오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원하는 경우에 뭐 영어랑 한국어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국어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공지를 올리고 오늘 질문 들어온 거를 급하게 반영해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자, 뭐가 있냐면 빈칸 추론하고 순서하고 삽입 요 세 개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가 수동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이거든요. 자,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빈칸 추론이 지금 이제 뽑는 것도 꽤 잘 뽑긴 합니다. 여기 뽑는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자동으로 내봐도 이 뽑는 부분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싶을 수 있잖아요. 이 뽑는 부분이. 이제 그럴 경우에 내가 특정 부분을 정해서 거기로 만들어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일단 여기 지문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지문 그대로. 내가 이제 문제로 만들 부분에 괄호를 씌우는데 이 대괄호를 그냥 하나만 씌우면 혹시 지문에 그런 게 있을까봐 대괄호를 2번 씌우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죠. 수동 재출제 가능. 여기 지문에서 원하는 부분을 묶은 후에 원하는 부분을 이 대괄호 2개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다가 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2개로 묶는 겁니다. 2개로. 이렇게 2개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제출자를 해볼게요. 어쨌든 빈칸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출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직 제가 이거 급하게 만든 거라 그래요. 오늘 만든 거라 오늘.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거 재출제를 하면 요거 재출제 때문에 포인트가 새로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만든 거가 한번 소모가 됐고 재출제를 또 한번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부터 수동으로 만들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아직 기능을 완전히 도입하진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수동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기열 지문에서부터 있죠. 대기열. 여기 지문에 그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괄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집어넣고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괄호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빈칸 추론을 돌리면 이 부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 번에 내거나 아니면 문제를 낸 다음에 빈칸 추론 부분에서 빈칸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부분을 내가 수동으로 선정해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 가지 유의점이 여기 대기열 이렇게 수정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유형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자동으로 빠지게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빈칸 추론만 만들고 다른 유형 만들 땐 여기 다시 요 괄호를 빼고 다른 유형 만들고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정이 가능은 하다. 급하게 오늘 만든 거라서 급하게 만든 거라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또 수정은 될 겁니다. 좀 더 좋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순서나 삽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거 뽑다 보면 이 A, B, C를 나눠 놓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A, B, C를 제가 직접 쪼개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가져와서 자, 이제 이 노말의 경우가 A, B, C 3개 선지고 하드가 4개잖아요. 3개 선지라는 건 지문을 4등분 해야 되니까 슬래시를 3번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슬래시를 임의대로 3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좀 구분 쉽도록 그냥 앞에다 짧게 해볼게요. 구분하기 쉬워지도록 이렇게. 참고로 띄어쓰기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제출제를 눌러보시면 삽입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뽑는 거, 이 문장을 내가 원하는 문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아까랑 표시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괄호를 묶는 거, 내가 요 문장을 출제하고 싶다. 여기다가 대괄호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출제를 돌리면 그 문장을 삽입으로 만듭니다. 지금 약간 코드가 좀 이전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를 가져다가 특정 대괄호 2개로 묶고 특정 문장을 그 다음 돌리면 그걸로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특정 문장을 골라서 정교하게 삽입 문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랑 마찬가지겠죠. 대기열에서 자, 여기서 이제 특정 그 슬래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순서 문제를 돌리시거나 아니면 삽입 같은 경우에도 특정 문장을 이렇게 묶어서 삽입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대로 다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기존 제가 이제 의도했던 것은 문제 만든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만드는 게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필요하신 대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된 개선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럼 문제 유형하고 이제 추가된 유형과 기존 유형의 개선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소개드릴 내용들은
이제 편의상이 좀 더 좋아진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신기능 중에 어떤 게 좀 생겼냐. 여기 파일 열기 누르면 보통 우리 파일 불러보기 가능하잖아요. 요거 말고 여기 위에 파일 메뉴 가보시면요. 여기 파일 메뉴 보이나요? 파일 메뉴 가면 최근 파일 생겼습니다. 최근 파일. 파일을 여러 개 작업하다 보면 그거 찾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제가 요 최근 파일 기능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만들던 파일로 바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최근 파일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불러와진다. 요거 이용해서 여러 개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 지문 번호들을 좀 정렬하는 기능은 기존도 있었거든요. 정렬 부분에. 지문 번호 정렬 툴에 들어가면 뭐 오름차순 이런 거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만 뭐도 가능하냐면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위로 이동, 뭐 아래 이동 요거 가능합니다. 요런 거. 근데 사실 요게 이제 크게 뭐 그 중요하진 않은 게 여기 있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결국엔 여기 추출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순서대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기 좋게 하거나 뭐 검토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면 되고요. 혹은 이게 뭐에 사용되면 좋냐면 실전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전 모의고사 두 개 있군요.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위치를 옮기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정렬도 가능하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하거나 아니면 특정 문제를 특정 위치에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올려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기존 유형들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한 거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여러 개도 동시에 이동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그 테스트 여기로 가볼까요? 이거 두 개를 이 Shift 누르고 하면 동시에 선택되는 거 아시죠? Shift를 누른 채로 밑에를 누르면 선택 한 번에 되고요. 이 상태로 뭐 위로 가거나 아래 가거나 이렇게 동시에도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골라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나름 대박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운 관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밑에 오른쪽 누르고 행 추가하면 됩니다. 혹은 중간에다가도 오른쪽 누르고 뭐 아래 위쪽에 추가 가능합니다. 자, 요 행을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시만요. 이렇게요. 방금 요것도 마우스는 약간 오류가 났군요. 키보드는 가능한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특정 지문을 조금만 변형한다거나 하고 싶을 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뭐 3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3개 추가되고요. 덮어 씌워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실행 취소 가능합니다. 컨트롤 Z 눌러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특정 지문들을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고 물론 요 내용들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다른 데 가져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물론 여기 수정도 다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 이제 한 줄씩 움직이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한 줄씩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요.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긴 합니다. 근데 복사 붙여넣기 혹은 뭐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이런 거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요 기능이 뭐에 좋냐면요. 이런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 파일 작업하실 때, new 파일로 처음 작업하실 때, 요 add articles로 작업하시잖아요. 요거 물론 제가 정말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요것도 좀 번거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미 기존에 작업해 놓은 이런 파일이 있다, 엑셀 파일로. 여기에 기존 파일 이렇게 있어, 지문이. 이런 경우에 이거를 또 다시 여기다가 add articles, 이것도 귀찮잖아요, 이거. 그래서, 감이 오시나요? 복붙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복사하고 여기다가 넣으면 들어갑니다. 대기열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복붙도 가능하니까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행 추가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 개도 들어가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러 개 하니까 약간 잘렸는데 요것도 다시 조만간 수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오르네요. 이게 여러 개도 원래 가능하거든요. 여러 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한 번에 지문이 들어가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문제 출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존 편집기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번거롭다 한다면 이 엑셀 파일에다가 여기에 요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A열엔 이 지문 번호 들어가야 되고요. B열에 지문 들어가는 거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도 추가됐냐면요. 지문 번호에 대한 일괄 수정 기능이거든요. 자, 잠시만요. 자, 지문 번호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여기다가 뭐 문제 1, 문제 2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다른 지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문은 이제 문제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예제 1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럴 수 있죠. 15-를 바꾸고 싶은 거. 혹은 여기다가 앞에 연도를 뭐 추가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편집 툴에서 지문 번호 일괄 수정 툴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지문 번호 앞뒤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능이란 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건 전체냐 현재냐 이거 전체 하게 되면 모든 이 대기열만이 아니라 다 들어가고요. 현재는 지금 선택해 있는 거 하나만 들어갑니다. 뭐 전체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앞 혹은 뒤를 골라주시고 실행 누르면 이렇게 다 수정이 됩니다. 지문 번호를 일괄적으로 앞이나 뒤에 뭔가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 일괄 찾아 바꾸기. 예를 들어 여기 수능이라고 썼던 거를 이거를 이렇게 예제로 바꾸자. 예제로 수능을 예제로 바꿔서 여기도 전체 유형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제가 지문 다 입력한 다음에 문제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지문을 타이핑할 때 혹은 OCR로 지문 긁어올 때 거기 오타 발견될 때 있죠. 아 이거 지금 문제 다 만들었는데 원래 지문에 오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해? 그거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엑셀 파일로 가능합니다만 엑셀 파일 또 켜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보죠. 여기에 요 지문에서 relationships하고 comma however 이게 만약에 좀 틀렸다. 요거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여기 찾아 바꾸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전체고 현재 유형 구분 있음. 여기 S 붙어 있었군요.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ASDP가 추가된 거 보일 겁니다. 여기 S는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들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그 바꾸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지문 번호나 지문 문제마다 좀 바꾸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요거는 엑셀도 없는 겁니다. 요건 제 것만 가능한 기능인데 뭐가 있냐면 찾아 바꾸기에 영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고 이 지문 번호를 선택하시면 여기 다른 지문 문제 있는 거 안 바뀌고 지문 번호에서만 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문 번호하고 전체 유형 선택하시면 모든 문제 유형에서 지문 번호만 바꾸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지문 선택하시면 지문 내에서만 바뀝니다. 이건 엑셀도 없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특정 원하는 부분들만 한 번에 일괄 바꾸는 게 가능하고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여기 엔터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in order에다가 여기다가 엔터를 넣고 싶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엔터를 넣고 싶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문에서 현재 유형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엔터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엔터가 끊겨 들어간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엔터가 들어간 거를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in order 하고 엔터를 치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in order만 치고 실행하면 잠시만요. 여기가 아마 그 빈칸 같은 게 있으면 인식 안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띄어쓰기, 여기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띄어쓰기 보이시죠? 여기 띄어쓰기 한 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띄어쓰기까지. 자, 띄어쓰기 있는 채로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in order 띄어쓰기까지 하고 엔터 없이 실행 눌러보시면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엔터 기능까지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엔터를 이렇게 치면 좀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어떤 기능도 있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뭐 코딩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공통 기호인데요. 역슬래시 이게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반대 방향 요거 있거든요. 요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엔터 키 위에 있어요. 엔터 키 위에. 반대 방향 슬래시라고 역슬래시라고 부르는데요. 역슬래시를 누르고 N을 치면 요게 엔터 기호에 대한 컴퓨터가 알아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이게 엔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in order에다가 이렇게 N 넣어주시면 실행 누르면 이렇게 엔터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여기다가 요거 놓고 요거를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엔터 기호니까 여기다가 엔터를 넣어도 인식됩니다만 요걸 또 사용하시면 조금 눈에 보기 편하게 엔터가 눈에 보이니까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클릭해 나오는 검토창에서 변경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존 버전에 이 폰트 사이즈 있었던 거 아시죠?
요게 기존 버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껐다가 켜면 원래대로 복구됐고 원래 사이즈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사이즈 기억합니다. 설정해놓은 사이즈대로 이렇게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그 사이즈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또 기본 프로그램 공통인데 맥의 경우는 커맨드, 그 다음에 윈도우는 컨트롤 누른 채로 마이너스랑 플러스 누르면 이 사이즈 조절이 됩니다.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글씨 크기가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메뉴를 보시면 기존 거에 좀 달라진 추가된 게 보일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가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 두 개인데요. 제출제랑 해설 제시도 원래 있던 거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해설 제시도는 이거 용도가 좀 바뀌었는데 더 이상은 검토 용도가 이제 아닙니다. 이걸로 하는 것보다 기존 문제가 검토 더 잘합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문제를 바꿨을 경우에 내가 이거를 좀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바꾼 다음에 해설도 내가 바꿔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바꾼 다음에 해설 제시도를 하면 바뀐 문제에 맞게 해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쓰시는 거지 검토 기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라고 안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대박인데,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이 내용 일치나 추론 이런 거 하다 보면 선지 하나가 조금 좀 구려서 요거를 좀 다시 쓰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서 쓰려니 또 머리 아프죠. 내가 생각하면 좀 바꾸기 좀 또 골치 아프고 이거 선지를 누가 좀 주면 좋겠다.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밑에 창 하나 보이시죠? 추가 선지용 텍스트 창. 자, 추가 선지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 얘가 추가로 사용할 만한 선지를 몇 개 만들어줍니다. 내용 일치하는 거 한 3개 정도 하고 불일치 3개 정도 하고 요거를 읽어보시면서 좀 괜찮은 거 있다 싶으면 그거 하나 갖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긁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제시도를 하면 그거에 맞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죠. 물론 이게 정답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선지를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내용 일치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거 superior performance라는 게 원래 표현인데 답을 지금 outstanding achievement로 했죠.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요. 추가 선지를 눌러보시면 자, 다른 거 뭐 대체 가능한 것도 이게 보여주고요. 혹은 오답 중에도 좀 구린 게 좀 정답 될 만한 게 애매한 게 있다. 정답 될 것처럼 보여. 그럴 경우에 어떤 오답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것도 가능하고 하드 버전 긴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내용은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필요한 경우 따로 적어두셔야 되고요. 요건 이제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일종의 메모장처럼 쓰이는 거니까요. 저장되는 파일은 저장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가능한 것만 여기 활성화되거든요. 현재 내용 일치하고 빈칸 추론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나 추론 불가,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요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에 가보면요. 추가 선지 누르면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 한 개쯤 더 제시해주고요. 주제 아닌 거 한 3개쯤 줍니다. 요것도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는 선지를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설지 바꿀 경우에 여기 해설 제시도 누르면 요거 바뀌고요. 추가 선지가 포인트 아마 1 쓰일 겁니다. 1 정도, 한 70원 정도, 그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하고 해설 제시도가 포인트 1씩 사용됩니다. 요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또 하나가 밑에 있죠. 주석 어휘 추가. 자, 제가 이제 지금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그 추론 같은 경우에 추론이나 추론 하드에서 이제 하드 같은 경우는 선지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정말 고급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는 여기 주석을 달아놓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 어휘가 아닌 중급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어휘가 어려운 것 같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주석 어휘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문제 중에서 자기가 좀 어려운 이번엔 중급 단어들을 뽑아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려 나오는 건 고급만 달려 나오는데 조금 더 아래까지 내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석 어휘 추가 누르시고 이 중에 너무 쉬운 건 뭐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문제마다 선지의 어휘가 어려워서 못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좀 더 추가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석 어휘 추가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공짜입니다. 주석 어휘 추가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전 유형 다 지원되거든요. 모든 유형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빈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빈칸 같은 경우에 지금 주석 어휘 추가 눌러보면 요거는 이 문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추가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요걸 제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왜냐면 지문 자체는 어차피 공부를 하고 보는 거니까 이건 어휘가 주석에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추가한다면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만 선지 중에만 좀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뭐 내용 일치 같은 경우도 이것만 갖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지만 갖고 만들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다음 개선 조금 더 업데이트 버전에서는요. 지금 이제 6.0이니까 한 1.6.12쯤에서는 애초에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때 고급 어휘만 달 것인지 혹은 중급까지 달 것인지 좀 고를 수 있게 만들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할 때에도 이것도 그냥 넣고 할 것인지 뭐 떼고 추출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추가할 예정인데 제가 물론 다 완성하고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번 주부터 막 개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시라고 일단 조금 디테일한 거는 좀 더 수정될 예정인데요. 일단 기능은 추가해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끝나고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 번호 주석 어휘 추가 선지하고 주석 어휘 추가 기능 두 가지를 제가 추가해서 이번 버전에 실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요 지문 편집기에서 좀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먼저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고급 편집기의 아래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활용할 게 많을 건데 요건 뭐 문제를 만드시는 거 말고도 자료 만드실 때, 자료 편집할 때 좀 대박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이 정답 채우기는 원래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서 이걸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제가 좀 사용하는 걸 보여드려야 또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쓰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존 모의고사 그 파일 같은 거를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 가공하는 거거든요. 제 샘플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뭐 출판사 등등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이 있다고 쳐보죠. 이런 파일. 요게 다 문제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지문으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공할 때 요거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건 크게 이제 문제 없죠. 요거는 뭐 그냥 지문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요거는요. 근데 이제 밑에 여기 2번 문제 가보면 요거 어법 문제죠. 자, 어법 문제를 이렇게 긁어옵니다. 여기 정답까지 이렇게 긁어와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는 고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를 뭐로 고치는지 해설지에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요거로 고치라고 되어 있죠. 요거 여기다가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를 고치라고.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문제 어휘 문제인데 이렇게 긁어다가 집어넣고요. 여기다 고치는 거 확인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거기 창에 어떻게 하는 건지는요.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는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으면 되고요. 요 빈칸도 통째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고 이렇게 빈칸 많으니까 건너뛰죠.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문제 복사해서 붙여넣고 순서 한 개 더 해볼까요? 순서 문제 붙여넣고 그 다음 삽입 있거든요. 삽입 문제 하나 이 정도 해보죠.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이걸 통째로 이제 가져옵니다. 통째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하기. 그 다음 여기다가 붙여넣는 거죠. 이거 별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정답 채우기 클릭하시고 잘 보세요. 편집 실행 누르면 이게 끝납니다. 이거 편집이요. 지문으로 다 바뀌었죠. 이거. 여기는 엔터가 원래 원문에 들어가 있던 엔터였던 거 같고요. 요 주석 어휘 필요 없다. 요건 많이 쓰시던 것들이겠지만 여기 특정 문자열에다가 별표 쓰고 삭제하면 다 지워지죠. 끝. 이거 사용하시면 사실 문제 한 20개 1분 안 걸려요. 편집하는 게. 이거 제가 만들고 정말 뿌듯하고 제가 정말 대박으로 쓰는 기능인데 다른 분들 혹시 모르셔서 못 쓰고 계실까봐 이거 촬영 좀 잘 해주시면 저도 좀 더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의고사 나왔을 때 그 모의고사 지문 PDF 복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 가능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규칙은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자, 지금 지원되는 게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어법, 어휘인데 사실 이게 다예요. 모의고사에서. 왜냐면 나머지 주제, 제목, 뭐 요약 이런 것들은 지문이 그냥 있으니까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자, 사용법은 아래다가 정답하고 숫자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뭐 정답하고 이렇게 지문 밑에다 요거 적어주시면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하면 알아서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EBS 같은 경우가 파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정답, 모범 답안, 엔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놨어요. 필요하신 분 쓰시라고. 이런 게 아닌 경우는 수동으로 여기다가 정답 띄고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 뭐로 바꿀 것인가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빈칸 인식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요거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복사하다 보니까 빈칸이 그냥 공백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백으로요.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언더바로 이런 빈칸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게 있어야 이 5번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거든요. 이렇게요. 코오퍼레이션을. 그래서 이게 PDF를 긁다 보면 어떤 경우는 언더바가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빈칸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빈칸을 인식하기 위해서 언더바 3개 이상 혹은 공백 4개 이상. 어떤 경우는 PDF를 긁으면 이런 게 아예 없기도 하거든요. 빈칸 언더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빈칸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 유형도 필요 없다. 문제 유형이 뭐든 빈칸 뭐 순서 삽입 어법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넣고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제목인데요. 지금 전부 다 문제로 적었잖아요. 여기다가 문제를 넣어보면 지문 번호를 여러 개를 문자 넣을 때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2개만 먼저 이렇게만 해보죠. 예를 들어 보통 이렇게 쓰시잖아요. 15-1 여기 15-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5-3 요거 규칙 하나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전부 다 15-가 제목이잖아요. 여기 옵션에서 제목으로 인식할 거에다가 15- 이렇게 요거 하나 하고 적어주시면 15-로 시작하는 걸 다 제목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 실행 누르면 세 문제 완성이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문제 하나하나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편집 실행에다가 옵션에다가 여기 제목만 적어주시면 제목의 그 규칙만 공통적인 부분 그럼 알아서 이게 다 될 거니까 그것만 적어주시고 누르면 모든 유형 알아서 인식하고 그냥 끝납니다. 자, 원래 있던 건데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요. 더 놀라운 기능들인데요. 자, 이게 고급 편집기에 또 뭐가 있냐면 스크램블이죠. 스크램블. 요거 서술형 문제 만들 때 많이 쓰시죠. 예를 들어 요런 거 이제 문장 하나를 놓고 이거 섞는 거 하고 싶은데 이거 직접 하려면 상당히 귀찮잖아요. 스크램블 누르고 실행 누르면 이게 섞입니다. 랜덤으로요. 서술형 문제 만들 때 좋겠죠, 이거. 물론 여러 개 동시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문장을 여러 개 이렇게 넣어놓고 누르면 자동으로 따로따로 섞여집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만들 때 스크램블 요거 사용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존 기능과 결합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 원래 이런 자료 있죠. 영어랑 한글. 이거를 이제 여기 문장 쪼개기로 쪼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먼저 이걸 따로 이제 복사해 놓을게요. 따로. 그 다음에 먼저 영어 문장 요거를 가지고 전부 다 스크램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한영 교차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자마자 A, B가 뜨는데요. 여기 A에다가 영어 집어넣고 B에다가 아까 한글 요거 집어넣은 다음에 교차 실행을 하면 이거 서술형 문제 끝납니다. 요 해석하고 요거를 교차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이런 이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존의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을 쪼개주시고 그 다음에 한영 교차에서 A라고 B만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A, B가 번갈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뭐 한 개씩 이런 자료 만들 때 뭐 편집은 원하는 교재에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자료 만들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문장을 먼저 쪼개고 스크램블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영 교차 부분에서 뭐 한글을 위에 넣어도 됩니다. 한글을 위에 넣고 영어를 아래 넣으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형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영 교차를 누르자마자 A, B가 뜨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A하고 B로 한국어 영어 교차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이렇게 인식이 안 되면 자동으로 뜨고요. 이걸 인식되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걸 누르자마자 뜨긴 합니다만 내가 A, B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A하고 B가 자동으로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문장 수가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장 수가 안 맞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에러가 떠요. 수가 안 맞는다라고. 그래서 문장 수만 동일하면
자동으로 한 번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대박이죠. 요거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만들 때 요거 이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아직 남았습니다. 한 개 더. 자, 추가된 게 뭐냐면 단어 뜻 분리. 요것도 사실 정말 대박인데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기존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어휘 자료들. 어휘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지 않나요?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이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띄워 놓은 거. 근데 요거를 우리가 문제로 이제 문제집 만들고 싶은데 자료를 이거 엑셀 파일로 옮기려면 이거 좀 빡치지 않나요? 이거 영어만 따로 하고 한국어만 따로 하고 이거 귀찮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요거를 위해서 여기 단어 뜻 분리 만들었거든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클릭하고 편집 실행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탭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한 칸짜리가 아니라 이거 탭이에요. 탭.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엑셀 파일 가져와서요. 붙여넣기 하면 그냥 이렇게 구분돼 들어갑니다. 이거 지우면 그냥 문제 되는 거죠. 요거 지우면 그냥 요거 문제 되는 거고요. 요게 됩니다. 요게. 이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요거 편집하는 수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모의고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의고사 PDF에 나온 그 해설지에 어휘 붙어 있는 거 보면요. 좀 빡치게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보통 한 4-5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엔터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요. 그죠? 이거를 그냥 편집 누르면요. 이게 좀 대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 지금 제가 기존 거 복사한 거 아니고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거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그냥 긁어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문제집 완성되는 거죠. 이거 뭐 한글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엑셀에 넣으시든지. 와, 이거 정말 대박으로 잘 사용될 만한 기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물결 표시라거나 아니면 뭐 요런 표시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약간 오류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웬만한 건 다 넣어놨습니다. 한두 개 오류 나올 수 있는 건 뭐 수정해 주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영어랑 한국어를 얘가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쪼개주기 때문에 요거 자료 만드실 때 한번 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찾아 바꾸기 있죠. 찾아 바꾸기. 자, 요것도 이제 단어 뭐 지문 한두 개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바꾸는 기능인데요. 아까 메인에서 찾아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특정 단어가 오타가 있다거나 싶을 때 이런 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바꿔서 실행하면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엔터랑 탭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엔터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여기 중간에 엔터를 그냥 쳐도 되는데 엔터를 치면 좀 이게 창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이 역슬래시하고 N 요거 한 다음에 편집하면 이렇게 엔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뭐 할 때 좋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편집할 때 좋거든요. 엔터를 일관되게 넣고 싶다. 혹은 엔터를 일관적으로 지우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엔터가 다 줄마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줄마다 들어가 있는 엔터를 지우고 싶으면 이 엔터를 전부 다 스페이스바 3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요 하나하나가 3개씩. 반대로 스페이스바 3개를 엔터 2개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을 뭐 2개로 바꾸고 싶으면 아까 만약 이 탭은 여기다가 탭을 복사 붙여넣기로 넣어도 됩니다만 탭에 대한 기호가 역슬래시 t입니다. 아까 n이 이제 그 엔터 기호였고 t가 탭이거든요. 요거를 뭐 탭을 엔터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뭐 엔터를 탭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뭐 오타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엔터나 탭을 사용해서 여러 지문들을 한 번에 편집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기능들이 스크램블과 한영 교차, 단어 뜻 분리, 찾아 바꾸기 이렇게를 제가 추가를 시켜놨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자료 만드실 때 좀 많은 시간들이 절약이 될 겁니다. 신기능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많이 쓰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진 않은데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기 때문에 추가한 건데요. 이 커스텀 프롬프트 있죠. 커스텀 프롬프트. 여기 기능을 좀 개선시켰는데요. 자, 뭐가 가능하냐면 모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좋을 수 있냐면요. 요즘 인공지능들이 뭐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뭐 챗GPT 당연히 있고, 뭐 클로드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내가 이걸 다 써보려고 하면 이걸 매달 결제가 좀 부담되잖아요. 한 개당 보통 $20 넘어가니까 이걸 여기다가 제가 탑재를 다 해놔서
원하는 거대로 쓰시고 사용하는 비용만 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걸 제가 해보니까 일반적인 뭐 주제 문제 같은 거를 커스텀 프롬프트로 좀 길게 해도 보통 프롬프트 이거 사용 한 1, 2포인트면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 거를 뭐 사용하실 분들은 챗 GPT를 한 달에 뭐 3만 원씩 내고 쓰는 게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몇 개 쓸 게 없다면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그 기존 다른 것도 써보고 싶으시다면 뭐 사용 가능하고 또 다른 거 추가할 예정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커스텀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요거 활용하시면 특정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걸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기존 터보랑 이 4.5가 약간 서로 잘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뭐로 바꿔달라 요청하시는 분들 계셔갖고 직접 원하는 거 골라 쓰시도록 만들어놨습니다. GPT-4의 터보하고 가장 최신 버전인 4.5하고 또 클로드의 가장 최신 버전 3.5하고 세 가지 있으니까요. 셋 중에 원하는 거대로 골라서 이제 쓰신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작성하시면 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여기도 있지만요. 어디도 있냐면요. 또 더 편하게 쓰시라고 자료 제작에 여기 옵션 있죠. 여기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 한 다음에 확인하고 출제 누르면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스텀 좀 더 쉽게 사용하시라고 여기 옵션 버튼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1.6.0 버전 1.6.0 버전에 추가된 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걸 활용해서 2학기 선생님들 2학기 내신에서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 사용하실 그 분들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또 추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외에 계속 또 개발 중이니까 향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더더욱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